그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그 네. 0.1G에서 수동 정지하라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지침입니까? 예,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0.01에 이제 자동 정보가 울리고요. 예, 0.1G에서 수동 정지하고 예. 0, 자동 정지, 0.18G에서 이제 그 자동 정지. 자동 정지 설비를 하라. 예, 그런데 0.1G가 수동 정지. 예. 한수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0.1G에서 수동 정지하라? 라는 지침에 그 매뉴얼에 0.1G에서 수동 정지했는데 0.89에서 자동 정지하는 것은 수동 정지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까? 그 절차서에 따른 대로 한수원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0.1G에서 수동 정지가 값이 정해져 있으면은 0.1G가 되면 한수원은 무조건 정지를 하고 0.1G에서 그럼 자동 정지 시켜버리지? 자동 정지는 0.18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0.28 위에서 자동 정지할 게 아니라 0.1에서 자동 정지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때 왜 수동 정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자동 정지 0.1G에서 정지할 필요가 있으면 0.1에서 자동 정지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동 정지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자동 정지시키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갖고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0.1G에서 자동 정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그 뭐 신호가 잘못돼 그러니까 갖고서 0.1G에서는 수동 정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재량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0.1G에서 무조건 수동 정지시켜야죠. 0.1G에서 무조건 수동 정지면 자동 정지 설비를 달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아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가 잘못돼 갖고서 6개 원전이 한꺼번에 그냥 정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재량권을 준 거지 그러니까. 수동 정지가 만약에 어떤 위험하다면 측면에서는 자동 정지 설비를 작동시켰으면 되는 건데 예. 근데 수동 정지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정지 그러니까 0.1G에서 자동 정지가 안 되면 수동 정지하라 이렇게 됐으면 몰라도 자동 정지 수동 정지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0.2G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2G에서 여유도를 0.18G에 자동 정지하게 되어 있고 그때도 만약에 자동 정지 기계가 작동을 안 하면 수동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0.2G에서 왜 수동 정지를 0.1G는 안전한 상태지만 0.1G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다시 한번 기기를 점검하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정지하면 가동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건 이제 기기 점검 상태와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그리고 지금 0.1G라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지침이냐? 제가 지침으로 어떻게 들을 때는 그 한수원의 자율적인 지침이라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자력 안전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자동 정지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 하지 뭐. 예. 바쁘니까. 지질연구원장. 네. 예. 그 이번에 경주 지진은 양산 단층에서 난 것 같죠? 어디서 났던지 간에 난 거 아니에요? 양산 단층 서쪽 인근 패럴한 소규모 단층에서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산 단층 대에서 난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대 맞습니다. 그럼 양산 단층은 이제는 활성화 단층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라는 것은 아까 확정하면 지진 나면 확정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말씀드렸지 아니, 확정은 정무적 판단은 빼고 네. 지질연구원에서 지질학적으로 봤을 적에 활성화 단층 아니에요. 이게 확정이라는 표현을 지진 나면 하려면- 확정 단층이지. 그 아니, 기준에서 확정의 표현을 하려면 그걸 근거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디스크립션을 해야 됩니다. 지진이 5.8이 났잖아요. 지진이 5.8이 난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까? 지질연구원에는? 지금까지 확정이라는 그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준이 뭐예요? 네. 그럼 지진 난 거보다도 현재 지진 난 거보다도 확정적인 증거가 이외의 증거가 뭐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원전 아니 안전법에 활성 단층이라는 것을 지각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각 변이가. 예. 그럼 지각 변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표면에 지각 변이가 없으면은 활성 단층 아닙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지표면에 아니 확실한 기준을 얘기해보라 이거지. 지진이 났다 할지라도 그 단층 현상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 지표면에서 몇 미터 이내에서 나지 않은 활성화 단층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진 나면 활성화 단층이지. 저 지하 10m에서 진앙지에서 그 단락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글쎄, 그건 그럼 단락이 안 생기면은 지진이 그 뭐 7.0이 나도 활성화 단층 아니야?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이게 지진 발생 나면 단층이다고 지금 여지껏 기준이 그랬잖아요. 35,000년 이내에서 지진이 한 번 났으면 활성화 단층이라고. 그 방금 지진 났잖아 지금. 변이
변화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확정을 하기 위한 그 물정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지질연구원에서 네.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활성화 단층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해줘야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 조사를 위해서 해야 어떻게 할 됩니다. 것인가는 활성화 단층이지만은 0.2지, 0.3지 이상 설계해서 그 위에도 세우겠다 하는 것은 또 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은 지진 났는데 아직도 그거 활성화 단층 여부에 대해서 안 따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시간 다 지났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더 하시겠어요? 아니, 가고 또 하나가 그 원자력 안전위원 있잖아요. 여기가 활성단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 입장에서는 활전단층이 없다는 활전단층의 증거가 없다는 거냐,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냐, 두 가지 중에서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한수원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한수원이 열심히 용역 조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활성단층이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냥 지질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쓴 논문 같은 거 시계할 수 있는 거 밑에서 거기 없다 해갖고 내는 거 아니에요.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예,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장 여기 지진이 한 7.0 정도 강도로 나면 그 네. 변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변이가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생겨. 6.0은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좀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규모, 뭐예요? 이게 지금 지금 7.0이면은 당연히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럼 6.0 지진에선 변이가 생긴다고 이게 봅니까 아닙니까? 6.0과 7.0은 에너지로 차면 한 32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진의 규모로 하는데 규모는 진원지가 있기 때문에 뭐 지하 100km에서 6.0이 났다. 아니면은 지표하 10km에서 6.0이 났다 했을 때 그 규모 6.0이 지표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표의 변이가 균열이 생겨 변이가 발생하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규모만 가지고 이게 딱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표의 주변의 변이를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규칙 이거는 다 뭐 저희 연구이나 국내뿐만 아니고 그러면 그 우리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상식적으로 네. 지하 100km에서 만약에 네. 지진이 9.0이 났다 진원지에서 그러면 그 활성단층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지표면에는 별로 영향이 좀 적었다, 변이가 안 생겼다. 그러면은 그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이? 아니 그게 뭐 활성단층에서 그 지하 100km에서 날 수 있지만 지표까지 연장이 안 됐다고 해서 지표에 없으면 이게 신부는 활성단층대가 존재한다 하지만은 지표 변화가 없고 그럼 단층의 활성단층이 아니할 어떤 때는 신부냐 또 뭐 천부냐 이렇게 또 그걸 또 나눠서 따지나요? 이게 지표 부근,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지표 부근, 구조물에 있는 부근에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와 진도라는 게 항상 두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깊이냐에 따라서 지표에서 느끼는 진도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아무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신부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또 그거에 또 지표면에 가까울수록은 또 활성단층이 또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뭐 진원지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근데 우리 원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활성단층의 지표에 존재 여부는. 일단 선 구조가 있고 그 선 구조에서 어떤 상대적인 변이가 발생하면 우리가 단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지하 100km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지진이 발생했다. 근데 그 선 구조가 이게 지하 100km에서 단층대가 있을지 몰라도 지표에서 선 구조가 안 나타나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표에서의 어떤 단층대가 있었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수치나 너무 기준 미국의 뭐 기준 뭐 이게 너무 거기에 우리 전부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너무 좀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인데 그 분야 전문은 아니지만 너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활성단층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보고서 대처를 하는 것과 왜 안전하게 못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단층이 가능성이 이게 높은 건 당연하고요. 지진이 또 5.8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확정 이렇게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 확정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 다음에 존경하는 오세정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고요. 예,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제가 지진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 월성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밤새셨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는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빼고는. 근데 일단 매뉴얼이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가 아까 그 4시간씩, 그러니까 수동정지에 4시간씩 걸렸다는 거에, 여기에 그러니까 원한이 위원장이 보고하신 오늘 자료에 보면 이쪽에 0.1G 이상으로 확인되었거나 응답 스펙트럼이 지진 계측계 0.1G에 해당하는 수치로 판명되면 수동정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수동정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보고받기는 아까 저기 한수원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숫자도 그러니까 아까 신영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 옛날 그 기준인데 이미 그러니까 이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기준도 다 있고 그거는 뭐 5분이나 10분이면 나오는 거고 거기 보면은 그 신영 의원님 주신 거 거기에 보지만 확실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수동정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보고하고 위에서 판단을 받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전원 뭐 다른 원자력 발전소도 보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는 이의 이 가이드라인도 좀 어긋난 거죠 이거는. 그 4시간이라는 숫자 거기에 그 다른 그러니까 위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뉴얼에 대한 판단은 규제기관에서 할 테니까 그건 저희들이 뭐 보는데 저희로서는 그 주어진 시간에 할 수밖에 하고 또 왜냐하면 그걸 정지를 하려면 또 이번에 같은 4기를 정지하기 때문에 각 전원별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 원안위에 그 가이드라인 이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원전이 문제 때문에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더 큰 일이 터지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다른 원전이나 수급의 문제는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했다는 시간,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었고 정지 이후에 다시 한번 전력수급 당국하고 논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신 건 아니에요? 정지 결정 이후에. 정확히 정지 결정 이후. 그러니까 정지 결정의 가장 주된 변수는 그 4시간을 활용해서 정지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4시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오래된 숫자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10분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바로 정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질자원연구원장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지진 계측하는 그 기관이 지금 한수원 기상청 연구소 킨스가 이렇게 있는데 킨스하고 그 기상청 보고 그거는 여기에 보고가 됐다 그래요. 커뮤니티 됐다 그러는데 지정권은 그 부근에 있는데 이 한수원에 통보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진은 저희가 국내 지진 관련된 기관들이 각자 계측 시스템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관련 기관들이 지나면 그 데이터를 동시에 실시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유가 돼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 안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수원이요? 예, 한수원에. 그 지진, 이번 12일 날 난 그 지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 공유라는 게 그 지진 결과 통보를 안 받았던 이게 아니면 데이터, 계측기 데이터 자체의 어떤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인지. 아니, 하여튼 공유가 안 됐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정말 사고 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5.8이라는 걸로 연습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원전 사고 나가지고 방사성 이 피해를 받은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그거를 위해서 방사성 비상 진료 기관이라는 걸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월성 부근에 뭐가 있나고 봤더니 동국대 병원하고 울산대 병원 2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정하고 나서 뭘 했냐.
사실은 지정이 되고 나면 환자들이 글로 후송이 되면 거기서 처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당장 거기에 필요한 처치 기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하면 그 지원 장비가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예,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가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장비들인데 없는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차 2차 방사선 진료기관을 보면 거기 우리가 그 관심이 있었던 울산대병원 같은 데는 사실은 방사능 분자 확산 장치도 없고 텐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또 하나 이제 진료 시설, 그러니까 원자력 의학원에는 상당히 그 격리병실이 있습니다. 재음실도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에는 국군 부산병원이나 동국대공주병원도 그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만 해놨지 실제로 이것도 환자가 뭐 이게 뭐 몇 명 안에 생겼으면 문제가 괜찮겠지만 원자력 그 발전소에서 그냥 사고가 생겨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생겨가지고 100명 뭐 이런 사람 이런 숫자의 환자가 생기면은 도저히 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뭐 예산도 제가 매년 좀 노력을 해갖고 좀 늘리려고 하는데 좀 제한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차 지정기관하고 2차 지정기관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그 1차 지정기관에서는 사실은 응급조치를 하고, 그 2차 지정기관인 원자력 의학원을 이제 보내갖고서 제대로 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1차 기관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2차 기관에 올 필요 없으니까 확충해주면 좋은데, 사실 지방에, 저희 원자력 시설이 있는 데가 다 지방 오직이다 보니까 큰 병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그 병원에다 제가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 시설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만은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1차 진료기관 수를 좀 늘리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제까지 노력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좀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확대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규모 이렇게 환자 그거는 사실 뭐 상상을 못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안위 위원장님, 우리 오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네. 그런 이제 부족하고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좀 대책, 좀 보완 네. 방안 네. 이거를 저희가 이번 국감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 종합국감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책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국감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또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하면은 또 그 차원에서 저희가 또 협력할 부분은 같이 할 테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난 일요일 국회에서 그 지진 관련해서 저희 새누리당 정부 측과 함께 그 긴급 당정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강조한 바 있지만은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지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 불안이 국민들이 직접 체험한 불안이고 더욱더 구체적인 불안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진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시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지금 업무보고를 듣는 순간에 제가 불안한 것은 이 지진에 대한 불안보다도 우리 관련 기관들의 안이한 인식이 제가 더 불안합니다.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놀 수밖에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관련 실무자 간에 당장 TF를 구성하세요. 그거 필요한다 보고 지금 원안 위원장님, 네. 제 업무 보고서에 제가 그날 지적했던 게 좀 이제 수정이 됐네요.
원 5페이지에 원전 및 방패장에 대한 지진 방제 대책 전면 재점검 추진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을 정밀 평가하고 내진 기능을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안전 점검만 한다는 것을 내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옮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이것도 안 됩니다. 내진 기능 강화 여부 검토가 아니고요. 내진 기능 강화 추진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질연구원장님. 네. 네, 지질연구원장님 잠깐 하기 전에 원안위원장님 자꾸 아까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진과 관련한 그 기준을 자꾸 과거 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재 기준 삼지 마세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맞춰야 이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질연구원장님. 네. 활성 단층이 아닌데 강도 5.8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활성 단층이 아닌데. 아닌데 거꾸로 말씀드려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웃지 마세요. 주변에 5.0의 에너지가 축적되기 위해서 그 단층이나 연약대가 있으면 가장 그러니까 먼저 발생할 활성 단층이 거고요. 아닌데도 일어날 수 있다. 아닌데서도 가능하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강도 5.8을 기준으로는 활성 단층의 그 존재 여부를 이렇게 결론을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 거기가 발생하면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똑같은 예, 지금 그 반복성 질문이 계속되길래 제가 지금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제 질문에 답만 해주세요. 예. 물론 그 지하 안반이 파괴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 줄일게요. 2012년 그 당시에 활성 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 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당시에 네. 그 200개로 추정되는 활성 단층을 추정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죠. 추정이란 표현을 네. 넣어서 그게 200개 구역이었죠. 네. 알고 계시죠? 네, 보고서 요약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을 더욱더 확실화하기 위해서 또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추정된 건데 지금 그 4년이 지난 지금은 그리고 또 강도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금으로 봤을 때 아직도 추정입니까? 지금 활성 단층으로 보인답니까? 이게 그 당시 자, 제 결과하고 말씀만 현재 제가 듣게. 자, 그 당시 추정된다는데 지금은 보인다. 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커졌다. 네. 근데 판단된다. 안 된다. 판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활성 단층으로 판단된다. 판단이 되는데 그걸 네. 활성 단층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활성 단층으로 판단된다. 네, 뭐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 2012년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이라는 걸 마련했죠.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내용이 긴데요. 그 당시 보고서에서 이렇게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그 저희 연구를 제출한 게 아니고요. 네. 국민안전처에서 이 안전처의 보고서입니까? 예, 안전처에서 전문가 정비 기획단을 마련해서 네. 2년 동안 기획해서 작년에 네. 그 종합대책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향후 추진 계획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지진연구소가 당연히 포함돼야 될 내용들인데 활성단층 정의 및 평가 조사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공청회 하나 있고 지도 검증이 있고 지진재 대책법을 개정하는 추진하는 게 있고 R&D를 추진하겠다, 기획 연구를 하겠다 하고 4가지 과제를 했는데 네. 공청회 한 건하고 지금 3가지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했지만 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참여하는데요. 그 대책에 의해서 국민안전처가 하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주관해서 하고 이런 저희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 국민안전처나 정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그런 R&D는 당연히 저희 출연연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2017년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저희들이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언급이 여러 번 됐던 소방방적천 예산 20억으로 2013년까지 진행이 됐던 그 연구를 주관하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 사업 책임자 말씀하십니까? 사업 책임자. 책임자건 하여튼 누구든 간에 여기 23명이 연구를 하셨던데 나와 계세요? 그때 원장님께서는 안 계셨죠? 예, 저는 원장 된 지 2주 됐습니다, 현재. 그러니까요. 네. 그 책임자가 여기 누가 나와 계십니까? 관여했던 분이랄지. 현재 이 자리는 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왔다는 게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도대체 이 청문회, 이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좀 다르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성자 연구원도 현재 안 저기 나와. 사업 책임자가 최성자 박사인데요. 지금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학회 관련해서 주관으로 아니, 이 지진 알겠는데요. 관련된 세미나의 발표자로서 지금 알겠는데 제가 거기 왜 참여했습니다. 그러냐면은 네. 신중호 원장께서는 네. 2주 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공도 보니까 자원 쪽이던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지진에 대한 지질학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저희들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신 원장께 여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아는 대로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때 비공개 공청회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하고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참여해서 했습니까? 이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비공개로 한 이 보고서. 그러니까 울산과 양산과 울산 단층을 활성 단층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 보고서를 비밀로 붙였는데 공청회 개최 언제 어디서 누가 참여했느냐도 밝혀주시지 않고 또 모두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알지 못한다. 이 연구나 이 공청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일단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저기 5차례 했고요. 네. 일시와 장소 리스트 있고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온 그 당시는 아마 그 공청회 전문가별 답변을 아마 이렇게 녹취해가지고 이제 그 정리한 게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어느 의원인지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자료는. 네, 공청회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지금 1차 2011년 1월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차 2011년 5월 26일 아니. 서울역 이렇게 그 날짜는 있는데요. 제가 있고. 참석자 리스트는 현재 리스트 참석자에 그러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 왔습니까? 도대체 누가 왔습니까? 그럼 원자력 쪽에서는 누가 왔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그런 분들 없이 그러면 지질학 하는 분들만 앉아가지고 계십니까? 원자력 통제기술원, 안전기술원은 그러면 안 왔습니까? 안전위원회도 안 오고요. 아무도 안 왔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이걸 합니까? 아니 현재 리스트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왔습니까? 분이 안 어떤 왔습니까? 분이 왔는지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원자력 쪽에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출석하셔서 하는 그 태도가 자꾸 두둔을 하고 말장난을 하고 지금 그런 태도가 저희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가 않습니다. 지진이 났는데도 어떻게 하면 말로 피해가고 용어로 피해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장난은요. 지금 활동성 단층과 활성 단층이 막 혼재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개념 규정을 보니까
활성 단층과 활동성 단층은 일단 그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활동성은 미국의 원자력 쪽에서 한 거고요. 활성은 지질학의 고유의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때 그 결론, 울산과 양산이 활성 단층으로 결론을 냈다고 그러면은 원자력에 관련된 이걸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덮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양산과 울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라는 것은 이미 그분들이 학생 시절이었던 70년대부터 정설이었고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활동성 단층과 활성 단층이 거의 비슷하고 조금 뭐 하나가 넓고 하나가 좁고 뭐 합집합 교집합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을 지은 겁니다. 72년도에 고리 1호기가 생겼기 때문에 운영 허가가 된 거죠. 그렇다면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을 지은 나라가 있습니까? 원자력 안전위원장. 그 최대 지진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내진 설계값을 아니, 구하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만족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보강 통해 갖고서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저기 일본 같은 경우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이 있습니다. 타이완.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진까지 난 상황에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꾸 변명을 하고 말장난을 하고 해가지고 피해가려고 오실 때는 아니고요. 북한은 핵폭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원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판 세월호를 막으려면 일단 오늘 나오신 증인들부터 태도 전환을 할 것을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운대의 배덕광입니다. 앞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진 경고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소은 사장님,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난달 8월 25일 날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저와 우리 이영건 의원이 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지진 경고 시스템의 민낯을 봤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이제 우리 해운대 주민들과 함께 있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모두 다 밖으로 찢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지진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알림 문자를 8분이 지났어야 겨우 이제 발송을 했고요. 저는 이제 지진 발생 즉시 서울에 있는 우리 보좌관한테 국민안전처 원안이 한수원에 확인을 지시했고 5분 뒤에 지진 발생을 확인하고 대피 요령도 잇따랐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8분 동안 두려움에 떨어져 했고 지진이 맞는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와 카톡이 먹통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앞에 한번 덮여놔 보십시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진이 일어난 오후 7시 44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8시 47분까지 저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저기 적힌 안내글도 황당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작업하느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지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접속이 안 되면 국민들은 어디서 경고 안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표도 한번 보시죠. 지진 발생 후에 30분이 지난 오후 8시 16분인데 그 어디에도 지진 발생이나 원전 안전에 대한 경고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페이스북에도 5차 북핵 실험 관련 내용만 있고 SNS를 통해서 지진 관련 내용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죠. 저기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원안위 원장님이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한 사진만 커다랗게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 원안위는 원전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비면 안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가 계측기 값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확인되자마자 저희가 보도자를 뿌렸습니다. 그 당일날 3번에 걸쳐갖고 저희가 보도자를 뿌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도표를 한번 보시죠. 오후 8시 18분인데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해 아무런 알림이 없고 한수원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글자만 저렇게 보입니다. 정작 전해야 할 지진 소식은 전하지 않고 무슨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AC 비상 자동 발령 나기 전에 지진을 감지한 전 직원이 현장에 복귀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홈페이지까지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날 이후 지진 경고와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은 시스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33분경 또다시 경주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 발생 30분 후인 오후 9시 7분까지 홈페이지는 또다시 저렇게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1시간 40분 정도 지난 오후 10시 9분이 되었어야 페이스북에 지진 경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원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발생 30분 후에 원안위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역시 아무런 공지가 없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1분 원안위 페이스북에도 아무런 공지가 없고 국민안전 우선주의라는 글만 눈에 띕니다. 오후 9시 9분 한수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표 한번 보시죠. 지진 발생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 되었어야 한수원 페이스북에 지진 알림과 원전 안전 내용이 공지가 됩니다. 한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약 90억 정도의 홍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국민안전처도 한수원도 고난이도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겠습니까? 일본은 5초 이내에 지진 경보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는 지진 발생 직후에 저희 관련된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지역의 대표자들께도 바로 자동응답 통해서 통보를 보냈고 보도자도 직후에 됐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이쪽에 바로 못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지금 전 인력이 동원돼서 정비 점검 등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저것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잘 아시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해운 가입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북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지진 경고를 해도 저렇게 아무런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집행할 때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진 경고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얘기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저희는 유기시의 주된 통보 방법은 ACS 자동응답 장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뭐 이런 별도의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한 거에는 이번 상황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원안위 위원장님, 또 전부 우리 원장님, 위원장님들, 우리가 일본의 그 원전 안전에 대한 대응 매뉴얼, 그 전반적인 그런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교가 안 되죠? 아까 이제 배덕강 의원님께서 이제 10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10초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국민안전처가 이제 지진에 대해 발생에 대해서 이제 국민한테 알리는 의무가 있고, 저희 원안이 또 역할은 그 지진이 났을 경우에 원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제가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좀 더 빨리 그걸 공개할 수 있도록 좀 뭐 그것뿐 아니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가 꼭 거기와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원전이 모여 있는 지금 뭐 울산 단층 쪽 또 양산 단층 뭐 이런 그 지역에 굉장히 그 우려가 큰 건 사실이니까 그 지역의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우리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일본의 그런 대응 대처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아주 여러 분야에서 좀 강한 대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위원님?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오늘 개선 대책에 그 비상 대응까지도 포함시켜 갖고서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것도 저기 문제점이 있는 것 있으면은 제가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경각심을 가지시고 해주십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입니다. 추석 직전에 5.8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경주 시민과 또 불안에 떨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원안위원장님, 기상청의 지진 계측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7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입니까? 저는 81년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호 원장님 언제부터 그 지진 계측이 시작됐죠? 78년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최근까지 경주 방패장 반경 30km 내에서 지진이 몇 번 정도 일어났는지 원안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38번 일어났죠. 예. 지금 그 빈도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91년도,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3번이었는데 최근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무려 몇 차례 일어난 줄 혹시 알고 계세요? 무려 14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기상청의 지진 계측 이래의 지진 계측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방패장 일대에 작은 단층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단층이 있죠? 방패장 그 부진의 단층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인근의 단층을 얘기하는 거죠. 울산 단층, 읍천 단층, 왕산 단층 이렇게 가장 불안전한 지금 지질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패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이 방패장이 안방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지하수가 많은 지대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지진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에 지금 방패장이 있습니다. 이 인근에 대한 지질 조사를 재실시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방패시설 예, 일단 그 경주 방패장 시설에 대한 지하 사일로도 그 0.2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대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지진이 일단 일어났고 거기 방패장이 있습니다 경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떤 뭐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지진을 기준으로 해갖고서 최대 지진값을 계산을 했고 또 거기다 여유도도 많이 집어넣고
0.2G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계 문제 제작을 없다는 했거든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대책을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뭐 이번 기회에 그 방패장까지 포함해 갖고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994년도 국내와 일본 일부 학자들이 원전이 밀집된 월성 고리 일대는 활성 단층대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구 결과 활성 단층대가 아니고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도 논란을 일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활성 단층 논란이 있는 양산 단층대 위에 원전이 건설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해서 해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활성 단층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계속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지금 공방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양산 단층의 활성 단층 여부에 대해서 지질 조사를 3년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위원회 차원에서 또 따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좀 관계기관이라든지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갖고서 그 추진 계획을 만들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좀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2009년도에 객관적인 그런 기관을 좀 소방방재청 의뢰로 이 3년간 20억 원 예산이 들어가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에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보고서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확인하셨죠?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 예. 기장군, 월성, 울진 등의 12기 원전이 가동 중인데 또 향후에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이제 제가 19대 때 신고리 5, 6, 7, 8 건설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 취소 내지는 건설 허가에 대한 재검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니면 운영 허가에 대한 최소한의 지금 지질 안정성 조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신고리 오르코기 그 심의할 때 반경 40km에 대해서 그 정밀 지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0.3G는 상당히 큰 여유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에 의한 여파도 0.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석사장님도 10분의 같이 1입니다. 뭐 이제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윤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참고하시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그 지진이 있었던 날 12일 날 또 19일 날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놀랐었고 또 우리 그 주민들이 놀라 뛰쳐나와가지고 운동장에 모여 있는 거 가서 좀 이렇게 안정시키고 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지금도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떨고 있고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비상식량을 싸들고 가방 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지질자원연구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산단청이 활성단청으로 판단된다 정도 말씀하셨죠? 네. 예. 만약 오늘이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허가를 심사하는 날이라면 위원은 아니시면은 그 지질연구 원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필요하시겠습니까? 정밀 부조사가 안 돼 있다면 그리고 현재 판단된다라는 이런 정도면은 추가적으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오늘 결정하는 날 이야기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까지 진행된 걸 다 가정했어. 제가 없는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가정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추가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심사위원 의견을 쓰겠습니다. 예, 예. 똑같은 질문을 원하는 위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진도 5.8이라는 뭐 사상 최대 지진이 일어난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그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허가 심사가 오늘이라면 원하는 위원장님은 어떤 판단하시겠습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산단층이 그 신고리 원전으로부터 5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저희 원자력 안전법에도 정밀지질 조사는 8km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지진으로 그 여파도 보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서 이거를 뭐 그 건설허가를 취소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위원장님께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행을해서 찬성을 하겠다고 하신 거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지금 아니요. 지금 말씀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도 원자력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네, 그죠? 그러니까 그 신고리 지역에 어떤 뭐 특별한 뭐 어떤 사실이 발견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여건으로 볼 때는 그 굉장히 미미하지 않겠느냐. 0.3G인데 0.03G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안전위원장이십니까? 원자력 추진위원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 팩트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이 지금 그동안에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문제라든지 원자력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후에 개선 방안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건하게 오르코기 건설 승인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 정도 사항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전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를 취소할 정도의 새로운 어떤 그 사실이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정도 지진이 5.8 일어나고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한 것만큼 더 팩트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하나가 폭발해야지 중단하겠어요? 이것보다 더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중단할 수 있겠어요? 말해보세요. 51km 떨어진 곳에서 그 양산단층이 있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 51km. 그 신고리 지역에서. 이번에 51km 떨어졌는데 다음에는 그러면 뭐 5km 이내 들어가지는 말한 들어가서 지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 0.3G라는 것이 상당한 여유도를 갖고서 좀 설계된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만 이해되면 됩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불안이 해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신고리 오르코기 그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저기 우리 배덕강 위원도 계시지만 아마 지역 주민들, 울산 주민들 다 몰려가서 지금 엄청난 아마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말 그런 결정에 대해서 너무 반성 없으세요. 제가 그날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의하는 날 가서도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심의 정말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자. 조금만 더 고민해서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자. 그렇게 당부 부탁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투표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사퇴하십시오. 원자력 안전위원장 할 자격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 하지 뭐. 예. 바쁘니까. 지질연구원장. 네. 예. 그 이번에 경주 지진은 양산 단층에서 난 것 같죠? 어디서 났던지 간에 난 거 아니에요? 양산 단층 서쪽 인근 패럴한 소규모 단층에서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산 단층 대에서 난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대 맞습니다. 그럼 양산 단층은 이제는 활성화 단층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라는 것은 아까 확정하면 지진 나면 확정이지. 아까 말씀드렸지. 확정은 정무적 판단은 빼고 네. 지질연구원에서 지질학적으로 봤을 적에 활성화 단층 아니에요. 이게 확정이라는 표현을
지진나무 하려면 확정단층이지 그 아니, 기준에서 확정의 표현을 하려면 그걸 근거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디스크립션 해야 됩니다. 지진이 5.8이 났잖아요. 지진이 5.8이 난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까? 지질연구원에는? 지금까지 확정이라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준이 뭐예요? 네. 그럼 지진 난 거보다도 현재 지진 난 거보다도 확정적인 증거가 이외의 증거가 뭐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전 아니 안전법에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지각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각 변이가. 예. 그럼 지각 변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표면에 지각 변이가 없으면은 활성단층 아닙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지표면에 아니 확실한 기준을 얘기해보라 이거지. 지진이 났다 할지라도 그 단층 현상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 지표면에서 몇 미터 이내에서 나지 않은 활성화 단층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진 남은 활성화 단층이지 저 지하 10m에서 진앙지에서 그 단락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글쎄, 그건 그럼 단락이 안 생기면은 지진이 그 뭐 7.0이 나도 활성화 단층 아니야?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이게 나면 발생 단층이다고 지금 여지껏 기준이 그랬잖아요. 35,000년 이내에서 지진이 한 번 났으면 활성화 단층이라고. 그 방금 지진 났잖아 지금. 변화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확정을 하기 위한 그 물정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지질연구원에서 네.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활성화 단층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해줘야지.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사를 해야 어떻게 할 됩니다. 것인가는 활성화 단층이지만은 0.2지, 0.3지 이상 설계해서 그 위에도 세우겠다 하는 것은 또 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은 지진 났는데 아직도 그거 활성화 단층 여부에 대해서 안 따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시간 다 지났어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더 하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있잖아요. 여기가 활성단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입장에서는 활전단층이 없다는 활성단층의 증거가 없다는 거냐,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냐, 두 가지 중에서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한수원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한수원이 열심히 용역 조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활성단층이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냥 지질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쓴 논문 같은 거 시계할 수 있는 거 밑에서 거기 없다 해갖고 내는 거 아니에요.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예,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장 여기 그 지진이 한 7.0 정도 강도로 나면 그 네. 변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변이가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6.0은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지금 7.0이면은 당연히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럼 6.0 지진에선 변이가 생긴다고 이게 봅니까 아닙니까? 6.0과 7.0은 에너지로 차면 한 32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진의 규모로 하는데 규모는 진원지가 있기 때문에 뭐 지하 100km에서 6.0이 났다. 아니면은 지표하 10km에서 6.0이 났다 했을 때 그 규모 6.0이 지표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표의 균열이 생겨 변이가 발생하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규모만 가지고 이게 딱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표의 주변의 변이를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규칙 이거는 다 뭐 저희 연구이나 국내뿐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상식적으로 네. 지하 100km에서 만약에 네. 지진이 9.0이 났다 진원지에서 그러면 그 활성단층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지표면에는 별로 영향이 좀 적었다, 변이가 안 생겼다. 그러면은 그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이? 아니 그게 활성 단층에서 그 지하 100km에서 날 수 있지만 지표까지 연장이 안 됐다고 해서 지표에 없으면 이게 신부는 활성 단층대가 존재한다 하지만은 지표 변화가 없고 활성 단층이 단층의 아니할 어떤 때는 신부냐 또 뭐 천부냐 이렇게 그걸 나눠서 따지나요? 이게 지표 부근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지표 부근 말씀하셨지만 다른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숫자도, 그러니까 뭐 아까 신영훈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 옛날 그 기준인데 이미 그러니까 이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기준도 다 있고 그거는 뭐 5분이나 10분이면 나오는 거고 거기 보면은 그 신영훈 의원이 주신 거 거기에 보지만 확실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수동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보고하고 위에서 판단을 받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전원 뭐 다른 원자력 발전소도 보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는 이의 이 가이드라인도 좀 어긋난 거죠, 이거는. 그 4시간이라는 숫자 거기에 그 다른 그러니까 위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뉴얼에 대한 판단은 규제기관에서 할 테니까 그건 저희들이 뭐 보는데 저희로서는 그 주어진 시간에 할 수밖에 하고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정지를 하려면 또 이번에 같은 4기를 정지하기 때문에 각 전원별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 원안위에 그 가이드라인 이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원전이 문제 때문에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더 큰 일이 터지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다른 원전이나 수급의 문제는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정지했다는 시간, 안전 점검에 소요된 시간이었고 정지 이후에 다시 한번 전력 수급 당국하고 논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신 건 아니에요? 정지 결정 이후에, 정확히 정지 결정 이후. 그러니까 정지 결정의 가장 주된 변수는 그 4시간을 활용해서 정지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4시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오래된 숫자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10분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바로 정지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질자원 연구원장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지진 계측하는 그 기관이 지금 한수원 기상청 지질 연구소 킨스가 이렇게 있는데 킨스하고 그 기상청 보고 그거는 여기에 보고가 됐다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그러는데 지자원권은 그 부근에 있는데 이 한수원에 통보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진은 저희가 그 국내 지진 관련된 기관들이 각자 그 계측 시스템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관련 기관들이 지나면 그 데이터를 동시에 실시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유가 돼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 안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했으면, 한수원이요? 예, 한수원에 그 지진 이번 12일 날 그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있는 부근에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와 진도라는 게 항상 두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깊이냐에 따라서 지표에서 느끼는 진도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신부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또 그거에 또 지표면에 가까울수록은 또 활성단층이 또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뭐 진원지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근데 우리 원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표에 존재 여부는 일단 선 구조가 있고 그 선 구조에서 어떤 상대적인 변이가 발생하면 우리가 단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지하 100km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지진이 발생했다. 근데 그 선 구조가 이게 지하 100km에서 단층대가 있을지 몰라도 지표에서 선 구조가 안 나타나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표에서의 어떤 단층대가 있었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는 그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수치나 너무 기준 미국의 뭐 기준 뭐 이게 너무 거기에 우리 전부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너무 좀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인데 그 분야 전문은 아니지만 너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활성단층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보고서 대처를 하는 것과 왜 안전하게 못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단층이 가능성이 이게 높은 건 당연하고요. 지진이 또 5.8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확정 이렇게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 확정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예,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제가 지진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 월성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밤새셨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는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빼고는. 근데 일단 매뉴얼이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가
아까 그 4시간씩 그러니까 저 수동 정지에 4시간씩 걸렸다는 거에 여기에 그러니까 원한이 위원장이 보고하신 오늘 자료에 보면 이쪽에 0.1G 이상으로 확인되었거나 응답 스펙트럼이 지진 계측계 0.1G에 해당하는 수치로 판명되면 수동 정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수동 정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보고받기는 아까 저기 한수원 사장님 말씀. 그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그 네. 0.1G에서 수동 정지하라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지침입니까? 예,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0.01에 이제 자동 정보가 울리고요. 예, 0.1G에서 수동 정지하고 예. 0. 자동 정지, 0.18G에서 이제 그 자동 정지. 자동 정지 설비를 하라. 예, 그런데 0.1G가 수동 정지. 예. 한수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0.1G에서 수동 정지하라? 라는 지침에 그 매뉴얼에 0.1G에서 수동 정지했는데 0.89에서 자동 정지하는 것은 수동 정지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까? 그 절차서에 따른 대로 한수원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0.1G에서 수동 정지가 같이 정해져 있으면은 0.1G가 되면 한수원은 무조건 정지를 하고 0.1G에서 그럼 자동 정지 시켜버리지? 자동 정지는 0.18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0.28에서 자동 정지 할 게 아니라 0.1에서 자동 정지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때 왜 수동 정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자동 정지 0.1G에서 정지할 필요가 있으면 0.1에 자동 정지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동 정지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자동 정지시키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갖고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0.1G에서 자동 정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그 뭐 신호가 잘못돼 그러니까 갖고서 0.1G에서는 수동 정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재량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0.1G가 되면 무조건 수동 정지 시켜야죠. 0.1G에서 무조건 수동 정지면 자동 정지 설비를 달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어떤 아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가 잘못돼 갖고서 6개 원전이 한꺼번에 그냥 정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재량권을 준 거지 그러니까. 그 수동 정지가 만약에 어떤 위험하다면 측면에서는 자동 정지 설비를 작동시켰으면 되는 건데 근데 수동 정지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정지 그러니까 0.1G에서 자동 정지가 안 되면 수동 정지 하라 이렇게 됐으면 몰라도 자동 정지 수동 정지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0.2G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2G에서 여유도를 넣어서 0.18G에 자동 정지하게 되어 있고 그때도 만약에 자동 정지 기계가 작동을 안 하면 수동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0.2G에서 왜 수동 정지? 0.1G는 안전한 상태지만 0.1G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다시 한번 기기를 점검하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정지하면 가동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건 이제 기기 점검 상태와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그리고 지금 0.1G라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지침이냐? 제가 지침으로 어제 들을 때는 한수원의 자율적인 지침이라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자력 안전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자동 정지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잠깐.